지금 씨마늘을 지금 소독액에 이렇게 담가 가지고 1시간 정도 담가 놓은 다음에 이렇게 꺼내 놨습니다. 어제 마늘을 심었는데 아버지께서 190접 이렇게 계산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마늘 이 씨앗이 좀 굵다 보니까 키로수로 준비해서 190잡 이렇게 준비했다고 했는데 그게 좀 부족한 그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에 다시 씨마늘을 좀 준비해서 이렇게 좀 담가 놨고요. 안녕하세요, 향로복농원입니다. 네, 오늘은 10월 18일 강원도 인제지방에는 이제 10월 중순부터 한지형 육종 마늘을 이렇게 심는데요. 올해는 좀 추위가 좀 일찍 찾아오는 것 같아서 10월 25일 날 심을 예정이었는데 오늘 일주일 좀 당겨 가지고 10월 18일 오늘부터 마늘을 심겠습니다. 이 마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리 다 이렇게 씨마늘을 이제 다 골라 놔 가지고 어제 저희 아버지께서 일단은 그 소독을 일단 해 놓았습니다. 요걸 가지고서 오늘 심겠는데요. 지금 이렇게 어제 그 소독액에 이렇게 1시간 정도 담갔다가 건져 놓은 건데 지금 아직 뭐 그 소독약이 좀 촉촉하게 묻어 있고 그렇지만은 심는 데는 전혀 뭐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내일 여기가 지난주에 준비한 마늘밭인데 요게 한 40m 짜리 그 이랑을 7둑을 이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실평수는 여기 한 150평 정도 되려나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오늘 마늘을 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그 마늘 심는 거는 남도 지방에서는 남해안 지방에서는 이제 스페인 마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심는데 저희는 한지형 육종 마늘이고 평수도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수작업으로 다 하고 뭐 한 3,000평 이상 이렇게 하는 그런 지방에서는 마늘 심는 기계, 경운기에다가 이렇게 마늘 심는 기계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수작업으로 이렇게 하고 여기 보면 이런 이제 쇠뭉치 가지고서 한 5cm 내지 한 7cm 정도 이렇게 들어가도록 구멍을 뚫어 가지고 마늘을 심겠습니다. 저희 마늘 그 심는 이랑은 흑색 비닐로 다 멀칭을 해놨고 여기에 구멍이 13개짜리 요 조광거리가 여기 10cm 여기 10cm고 여기 조광거리가 10cm 여기에 18cm 주광거리가 18cm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마늘 심는 깊이로 다 해서 여기 구멍을 이렇게 뚫어주고 그러면 이게 지지대 하니까 요 정도 깊이로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런 마늘을 심는데 일일이 이렇게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 마늘 같은 경우에 가을에 마늘 심을 때 많은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늘의 기계화율이 상당히 낮죠. 10kg 20접 심을 거예요. 요거 해봤자 뭐 이거 한 뚝에 27접 정도 들어가. 2,700개 그리면 7개니까 한 4kg 정도. 14, 한 19,000개? 4kg 정도를 더 들어갈 거예요.
내래 심는 게 좀 쉽지 않나? 아니, 뭐, 상관없어요. 예. 저는 이게 한꺼번에 싹 구멍 뚫어 놓고, 다 뚫어 놓고, 그 다음에 마늘을 하나씩 다 넣고, 그 다음에 그래든지. 구멍 뚫기 좋은. 네, 일단, 첫 번째 일항에 대해서, 제가 쇠꼬쟁이, 요걸로다가 일단은, 구멍을 모두 일차적으로 뚫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멍 뚫어놓은 자리에 저희 아버지께서 저 마늘을 일단은 하나씩 심고 있고요. 이렇게 맨 처음에 이제 이런 건 좀 약간 좀 덜 묻혔네. 좀 덜 묻혔네. 일단은 예전에는 이렇게 마늘을 가지고 다니면서 구멍을 뚫고 그 다음에 마늘을 넣고 그 다음에 묻는 이런 작업으로 쭉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한 번에 쫙 구멍을 뚫어 놓고 그 다음에 마늘을 넣고 한꺼번에 쫙 묻게 되면 좀 더 빠른 것 같아 가지고 그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마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밝은 부가 보통 이제 이렇게 아래쪽으로다가 이렇게 들어가야지만이, 그리고 이 옆에 있는 흙으로 이렇게 묻은 다음에 한번 꼭 눌러주면은,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밝은 부가 반드시 아래로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 좋고, 옆에 있는 흙을 하고 살짝 이렇게 눌러주면은, 이 흙이 모세관 현상에 의해 가지고 수분이 빠지지 않고, 그래서 더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고, 그리고 그래서 살짝 눌러주고, 이렇게. 마늘 심는 깊이는 이제 보통 5 내지 한 7cm 정도 이렇게 깊이로 이렇게 심으면 되고요. 그렇게 심는 이유는 이 모든 이 작물의 심는 깊이는 작물 씨앗 크기의 2~3배 정도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이 마늘 같은 경우에 한 2cm 정도 되면은 그놈이 한 2배, 그래서 한 5 내지 한 7cm 정도 이렇게 깊이로 심어주면 되고요. 너무 또 얕게 심게 되면은 나중에 자랄 때 이게 벌마늘이 좀 생기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고요. 너무 또 깊게 심으면은 마늘 통이 잘 앉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 유럽 같은 경우라든가 인도에서도 마늘을 엄청나게 많이 심는데, 특히 중국에서도요. 그쪽 사람들은 저희처럼 이렇게 수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기계로다가 심는데, 기계로 심는 그 영상들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마늘이 밝은 부가 아래로 가도록 이렇게 심지가 않고 그냥 자유낙하식으로다가 떨어뜨리기 때문에, 보통 거기에서 심는 마늘 이렇게 줄파종해서 이렇게 옆으로 눕힌 다음에 기계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흙을 덮어주는 이런 식으로다가 심게 됩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마늘이 자라서 통을 만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 마늘 파종기 그런 업체에서 이렇게 이 한 구멍씩에서 이렇게 밝은 부가 아래로 가도록 하는 그런 기계들이 있는데, 그 기계들이 상당히 가격이 고가이고 하다 보니까 저희 소농 같은 경우에 그런 기계를 사용할 엄두를 내지는 사실은 못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운기로다가 파종하는 그런 기계 같은 경우에는 유럽 그런 기계처럼 줄뿌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눕혀서 심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마늘
통이 않는 모습을 보면 크게 지장이 없는 걸로다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처럼 양이 얼마 되지 않는, 심는 양이 얼마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일일이 수작업으로 다 하나씩 하게 되지만은 좀 1000평 이상 되고 그러면은 반드시 기계화 작업을 해주는 게, 그래야지만이 인건비를 줄일 수 있고, 마늘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노동 집약적인 그런 작물 중에 하나죠. 이렇게 심는 경우에도 대부분 사람이 심어야 되니까, 그리고 캘 때도 마찬가지로 사람 손으로다가 캐기 때문에 노동 집약적인, 그래서 마늘 산업이 인건비가 가장 많이 드는 산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침 9시 한 반부터 해서 2시간 반, 저하고 아버지하고 요 한뚝 심는데 2시간 반 걸리네요. 예, 이러다 보니까 이게 참 노동력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그러한 작업이죠. 이 마늘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지금 7뚝인데 오후에는 이제 일 갔던 이제 어머니께서 오셔서, 어머니 이제 손이 좀 빠르시기 때문에 예, 빨리 심으시는데, 요거 제가 하루 종일 요거 해봤자 2뚝, 요거 한 2뚝 하기도 힘들죠. 2뚝 반? 뭐 그 정도다 보니까, 이 몇천 평씩 하는 분들은 뭐 손으로 이렇게 하려면 이제 사람들을, 외국인 노동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상당히 많이, 한 10명 이상씩 이렇게 해야지만이 제때에 심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야 뭐 얼마 안 되니까 뭐 저희 가족,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저하고 해서 오늘하고 내일이면 뭐 어느 정도 이렇게 한 150평 정도 이렇게 할 수가 있네요. 일단은 저 마늘 다 덮고 이렇게 이 랭가 사프로다가 흙을 좀 펴서 이렇게 좀 얹어 놨는데, 이건 혹시라도 이제 마늘이 좀 덜 덮인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더 덮어주는 효과도 있고, 이 비닐이 바람에 날리지 않게 이렇게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예, 오후에 다시 또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를 하고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이제 저희 가족 셋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마늘 재배라고 하는 게 이제 하면 할수록 점점 힘에 붙인다는 걸 이제 좀 가끔 느낍니다. 이렇게 이제 일일이 수작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제가 뚫어놓은 요 구멍을 이제 쇠꼬쟁이를 먼저 한 7cm로 뚫어 놓고, 제가 쭉 뚫어 놓으면 이제 아버지 어머니께서 마늘 씨앗을 넣고 묻고 이렇게 오는데, 이 구멍 뚫고 이게 마늘 씨 넣고 그 다음에 묻고 하는 게 이게 상당히 수고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요걸 구멍을 파면서 느낀 거는, 이거 마늘 심는 기계를 구입을 하든지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다가 좀 더 효율적으로다가 심을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이런 걸 자꾸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오후 4시 가까이 되는데 아침 한 9시 반부터 해서 3뚝밖에 못 심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 4뚝 정도까지만 심고 내일까지 좀 마무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씨마늘을 지금 소독액에 이렇게 담가 가지고 1시간 정도 담가 놓은 다음에 이렇게 꺼내 놨습니다. 어제 마늘을 심었는데 아버지께서 190접 이렇게 계산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마늘
이 씨앗이 좀 굵다 보니까 키로수로 준비해서 190잡 이렇게 준비했다고 했는데 그게 좀 부족한 그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에 다시 씨마늘을 좀 준비해서 이렇게 좀 담가 놨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주화 마늘인데 요게 2년 키운 주화 마늘입니다. 요게 그래서 요게 마늘종에서 뽑아낸 그 씨앗을 작년에 심게 되면은 이렇게 통마늘이 이렇게 되죠. 요게 1년 자란 그런 통마늘인데 요거를 다시 올해 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다가 육종 마늘이 내년도에는 육종 마늘이 되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주화 마늘로다가 마늘 씨를 하게 되면은 씨앗 값도 절약되지만서도 이 주화 마늘이 품종 고유의 특성을 그대로 전수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좋은 종자 번식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렇게 주화 마늘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저 둘째 날, 예, 어제 새뚝하고 반에 반, 새뚝 반 정도를 심었는데 씨가 모자라 가지고 오늘 좀 더 따가지고 오늘은 저 동생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저는 이제 요 마늘 구멍을 이제 먼저 내고 아버지 어머니하고 동생까지 합해서 이렇게 마늘 씨 넣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작업을 하다 보니까 기계화 작업이 절실하게 이제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이제 더 자주 듣게 되네요. 이 기계화를 통해야지만이 농촌의 이 고령화 문제 이런 걸 해결할 수 있고 노동력이 상당히 부족한데 노동력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기계화가 아닌가 싶은데요. 나중에 제가 이제 뭐 기회가 돼서 이 마늘 농사를 하게 되면은 경운기로다가 이 마늘 씨앗 파종하는 기계라든가 그런 것들을 도입을 해가지고 해야지만이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일일이 하나하나 해가지고서 넣는다고 하는 게 이 보통 일이 아니고요. 좀 약간 좀 크게 한다고 하면은 이 노동력을 외국인 노동자라든가 이 사람을 좀 더 써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 요 정도니까 한 이틀 3일 정도 요 정도 하기 딱 알맞은 그러한 그 규모인데 요것도 이제 점점 더 힘이 드니까 그런 생각이 절실하게 지금 현재 들고 있습니다. 네, 향로복농원이었습니다. 네, 어제 아침 9시부터 해가지고 오늘 지금 오후 2시 지금 이랑 7개 그 마늘을 모두 심었습니다. 그 하나하나 일일이 구멍을 뚫고 거기에다가 마늘을 씨 마늘을 넣고 그 다음에 흙을 덮어주고 이런 작업들이 상당히 고되고 안쪽으로 앉아서 해야 되다 보니까 사람이 일일이 놓아야 되다 보니까 상당히 힘든 그런 작업이었는데 그래도 저 아버지 어머니 뭐 동생까지 해서 일단은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도 빨리 끝난 셈인데 한 이틀 정도 해가지고서 이렇게 7두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이 흙으로다가 헛골에 있는 흙을 이렇게 이제 덮어주는 걸로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아버지께서 나중에 천천히
소일 삼아 이렇게 이제 끝마무리 이제 할 거고, 제일 중요한 것들은 이제 다 끝냈으니까 일단은 올해 농사 요건 거의 마무리 된 걸로다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내년도에도 그리고 11월 중순에 여기에다가 왕겨를 뿌려주고, 그 다음에 비닐 포장. 이쪽 강원도 지방은 겨울에 영하 15도로다가 최저 기온 내려가는 날수가 많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온 작업을 해주지 않으면 동해를 상당히 많이 입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 11월 한 15일경 그때쯤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주니까, 지금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그때 뿌리 밝은 상태가 어떤지 그때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 한 11월 15일경에 왕겨 뿌려주고, 그 다음에 비닐 포장으로 한 번 더 해주면은 겨울에 큰 동해 없이, 아무리 큰 추위가 오더라도 큰 동해 없이 잘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네, 향로복 농원이었습니다.